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 대표 선수들도 막바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천 장애인 체육종합훈련원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장애인 선수들의 경쟁과 축제의 장이 될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8일 개막을 앞둔 대회는 양궁과 육상, 보치아 등 23개 종목의 42개국 6천여 명 선수단이 출전해 열정의 무대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400여 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 2위를 목표로 막바지 당금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한번 나가본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경기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많은 경기력 향상이 돼서 국제대회에서 좀 더 많은 그런 성적들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과 컨디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체육의 효자 종목이자 세계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들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존심 지키기에 나섭니다. 선수 중심으로의 훈련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서포트하고 다양한 훈련 방법들 서로 공유하면서 선수들 중심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국제대회에서 당당하게 메달 행진을 이어내는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변화시킨 훈련 방식.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보치아 BC3 금메달을 차지한 김한수 선수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누려보고 싶은 기대는 있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또 지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특히 BC3 부분에는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정우원 선수와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16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로 돌아온 김준혁 선수까지 든든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인류도 마음을 쏟아가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사냥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부분 메달리스트들이 포진한 보치아 국가대표팀은 다수의 메달 획득으로 개최국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10월 2일은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노인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가고 있지만 노인 복지 수준은 세계에서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도 나눔과 배품을 통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날은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무색하게 현 정부의 노인 복지 수준은 세계 중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 여러분께서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노인복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노인인권단체의 조사 결과 그다지 나아진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세계 9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50위에 불과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50.4점. 1위에 오른 노르웨이보다 무려 43점 낮았고 일본과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등이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특히 연금 소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와 노인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보장 영역은 8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노인의 고용률과 교육 수준 등을 평가하는 역량 부문에서는 19위로 비교적 높았지만 육체적, 정신적 복지 정도를 나타내는 건강 상태와 신체적인 안정과 자유도 등을 측정한 우호적 환경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단체는 보고서에서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적합한 연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오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잘못 선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근로자의 자산과 소득 등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전부 영원으로 표기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자료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8월 문제를 파악하고 국세청에 자료 정정을 요구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재입력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자료 입력 오류로 기초생활수급자 10여 명을 비롯해 장애인 수당, 한부모 가족 수당 등 복지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 70여 명이 잘못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총괄하는 정보부처인 교육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부처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2.23%로 총 48개 기관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1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 역시 지난 2011년 1.35%, 2012년 1.38%, 2013년 1.54%로 법상 의무 고용률 3%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의원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정부기관 중 최하위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의무 위반을 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일개와 세월호 참사 이후 화재나 교통사고, 지진과 같이 다양한 사고 유형에 알맞은 안전교육을 몸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체험 활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세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소방호스를 잡고 불이 난 건물에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훈련을 받고 4분의 1 기적이라는 심폐소생술도 배웁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도시가 물에 잠기자 구명조끼를 빠짐없이 착용한 채 보트를 타고 탈출합니다. 이번엔 헬기에 몸을 싣고 체험하는 산불 진화 과정 역시 입체 영상을 통해 현장감을 더합니다. 진동이 느껴지는 지진 체험장 여기저기에서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수학여행을 접해서 안전교육 체험을 했는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실에서 영상을 보며 공부하는 이론교육 대신 실제 몸으로 겪는 체험학습에 아이들 역시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레페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밧줄을 잡고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까지 체험도 다양합니다. 이곳 365 세이프타운 체험장의 생생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만 벌써 6만여 명이 찾아 각종 재난을 체험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일단은 내부에 5개의 재난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지진, 풍수해, 산불 등 재재난 시 쉽게 그리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더하겠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합니다. 태백 안전체험 현장에서 복지TV 뉴스 우세린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강원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젊음이 느껴지는 활발한 축제보다는 연륜이 느껴지는 만남의 장이 열렸는데요. 어르신들의 축제 현장을 고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떨리는 발길질로 제기를 차는 어르신의 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색적인 재미를 더한 달리기도 힘든 줄 모릅니다. 흥겨운 장기자랑 노랫가락에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마냥 즐거운 듯 주름진 얼굴도 활짝 폈습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센터에 어르신 한마당 잔치가 마련돼 1,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소감이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모든 노인들이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곳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상담과 시니어 클럽 홍보, 다양한 지역 특산물전도 열려 인기를 끌었습니다. 100세 노인 시대를 맞이하여 그분들의 25만여 노인, 강원도 노인들의 손발이 되어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고스란히 겪어온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가 필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춘천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제9회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척수장애인과 가족,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구군의 협회장은 척수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광역시도별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3초 포켓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33초 포켓영화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화계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33초 포켓영화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33초 포켓영화제의 작품 출품 기간은 다음 달 9일 자정까지며 33초 포켓영화제 홈페이지로 출품하면 됩니다. 한편 신재훈 조직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신임 선수촌장에 황현대 박사가 위촉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한국 최초의 장애인 여의사로 30여 년 동안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섰으며 지난해 2월부터 조직이 고문으로도 활동해온 황 박사에게 선수촌장의 직위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현정아 감독과 우승을 거뒀던 북한 장애자 체육협회 리분이 선수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 선수는 오는 18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현정아 감독이 음주 사고로 무리를 빚으며 촌장직에서 물러나 이들의 묘한 인연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학생들의 시력 회복과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중 안경 착용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안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료 안경 지원 사업은 도내 시군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들에 대해 1인 5만 원 상당의 시력 보정용 안경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학생은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안경업소를 통해 안경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계면 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기계면 하수 처리장 건설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 행복 실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수험생을 둔 가정에 긴장감이 더해지는 때일 텐데요. 남은 기간 우리 아이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수험생 건강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엄마들은 수능을 앞둔 아이들 힘내라고 보양식을 준비합니다. 이때 열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 활동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비타민 B와 오메가3가 많이 든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푸른 채소에 또 현미에 그 배아에 또 돼지고기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또 오메가3는 여러 가지 견과류나 또 들기름 또 등푸른 생선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밥을 먹지 않으면 억지로 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해롭습니다. 집중해서 공부할 때는 본인이 원할 때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부하는 중간에 간식을 챙겨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두뇌가 원활하게 기능을 하려면은 우리는 공복 상태에서 두뇌 기능은 훨씬 더 잘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은 우리 혈액은 위장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두뇌로 몰리는 혈액의 공급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공부하는 학생이 만약에 집중을 잘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공부의 부담으로 졸면서까지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비효율적인 학습이 됩니다. 숙면으로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해야 공부의 능률도 높이고 우리 몸의 대사 능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일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400여 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 2위를 목표로 막바지 훈련에 여념이 없는데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